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라이더. 안녕하세요. 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안타 투데이 유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서와 웹툰은 처음이지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국내 만화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면 오늘은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시장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잠깐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한국에서 처음으로 태동한 새로운 포맷인데 최근 이제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웹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시장 규모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이 글로벌 만화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유안타 리서치 센터에서 미디어 섹터 담당을 하고 계시는 박성호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글로벌 만화 시장의 규모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그 시장 사이즈를 이제 좀 먼저 보고 이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이제 규모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어마무시하죠. 뭐 보시는 것처럼 한 2.4조 원 정도가 이제 글로벌 미디어 앤드 시장 전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만화라고 하는 콘텐츠가 좀 작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8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8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 정도가 되잖아요. 8조 원이면 글로벌 시장의 규모로서는 상당히 작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이 8조 원이라는 숫자는 전통적인 출판 만화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이 숫자 안에는 웹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을 조금 더 좀 보게 되면요. 이 전통적인 이 만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성장률이 박합니다. 최근 수년간 성장률을 보게 되면 한 연평균 한 1% 정도 굉장히 좀 낮은 시장이고요. 자, 많이들 이제 익숙한 시장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 음악이라든지 영화 시장, 이게 되게 작은 시장으로 뽑힙니다. 한 대충 한 40에서 한 50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요. 그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이 만화라는 건 굉장히 작죠. 차라리 이제 게임이 좀 사이즈가 좀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좀 볼게요. 세계 10대 만화 시장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장들을 다 합치게 되면 이제 8조 원 시장이 되는 건데요. 자, 일본 시장이 대략 보면 한 40억 불 정도 됩니다. 한 4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니까 이 4조 원 정도면은 전체 시장, 글로벌 시장의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미국 시장은 좀 작아요. 보시는 것처럼, 10억 불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한,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조 원 정도? 이 정도면은 미국의 뭐 GDP 사이즈, 문화 소비액, 뭐 인구 규모, 이 모든 걸 따졌을 때 사실 만화라는 콘텐츠가 좀 작은 편이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만화 시장은 좀 규모가 작은 편인데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웹툰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또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는 굉장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 웹툰이라는 시장의 성장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한번 리뷰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출판 만화 시장이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5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공식 통계이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이제 보는 것이 한 작년에 한국의 웹툰 시장이 한 1조 원 이상. 따라서 출판 만화 시장 대비 벌써 한 2배 정도의 시장 규모를 웹툰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 웹툰이 좀 작긴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글로벌 그 만화 시장이 한 8조 원 되잖아요. 네. 거기에 한 2배 정도, 한 16조 원 정도가 이제 웹툰에서 최소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 규모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비율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인구 1인당 만화 소비액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인 한 명이
연간으로 쓰는 이제 만화책 소비 한 $30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모든 국가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보면 한 $5 미만 정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으로 $5 미만을 쓴다? 거의 돈을 안 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비율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문화 여가비 대비 만화 소비액 비율. 자, 전체 문화 여가비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쓰는 뭐 해외여행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모든 컨텐츠에 쓰는 돈들을 이제 망라하는 건데요. 자, 이 비율이 보게 되면 한 0.2%, 0.4%, 뭐 일본을 제외하면 뭐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만화라는 컨텐츠에 돈을 쓰고 있지를 않은 겁니다. 예, 이게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쓰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A부터 Z까지 콘텐츠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일본 같은 국가는 만화책을 만들고 소비하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다 보니까 콘텐츠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일본의 만화는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미있는 만화는 이제 한 미국 만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도 사실은 이제 독자층이 좀 협소하긴 합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미국에서 나오는 이 슈퍼 히어로물 장르, 뭐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토르, 뭐 이런 것들이 또 해외에서도 많이 소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국가 정도가 이제 만화라는 컨텐츠가 좀 제작이 되는 편, 거기에 뭐 한국 정도까지가 이제 좀 제작이 되는 편이고요. 그 외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로컬 만화 시장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런 장르의 컨텐츠가 제작이 별로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 만화를 이제 수입해서 보는 수요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약간의 이제 로컬 만화가 좀 있긴 합니다만, 컨텐츠의 공급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컨텐츠 장르에 대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습관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가 좀 그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좀 비유를 좀 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영화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림 하나 좀 그려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세계 7대 영화 시장의 박스오피스 매출액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북미, 중국인이 뭐 한국 같은 나라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공통적인 건 무엇이냐? 이 자국 영화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뭐 중국 같은 나라도 말할 거 없고요. 한국도 이 자국 영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가 저희가 좀 느끼고 있는 거는요. 자국의 그 콘텐츠가 충분히 괜찮아야 그 해당 장르에 대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소비를 하는 습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영화가 약하고 수입 그 영화가 강세를 보이던 시절에 당시에 뭐 인구 1인당 영화 관람 횟수 한 편에 불과했지만 이 한국 콘텐츠가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 시장 자체가 4배 이상으로 커지는 상황을 저희가 목도했던 바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콘텐츠가 전부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네이버 웹툰의 그 행보를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네이버 웹툰이 각국의 현지 창작자들을 육성을 하고 있어서 각국의 이제 그 자국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해당 작가들이 그 자국민들을 위해 좀 감성 코드가 잘 맞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기준점인 글로벌 만화 시장은 8조 원인데 뭐 한국 사례를 보면 한 16조 정도는 러프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글로벌 웹툰 시장 이제 최소 16조 원까지 이제 보고 계신데요. 이제 기사를 보면 또 이제 네이버 웹툰이 좀 미국 나스닥 상장을 또 추진 중에 있다고 좀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웹툰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는 이제 행보로 이제 해석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인데요.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와패드라고 하는 글로벌 웹소설 기업을 무려 6천억 원이나 주고 이제 M&A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네이버 웹툰은 지배 구조도 좀 바꿨어요. 기존에는 이제 네이버 웹툰이 그 지배 구조의 최상단에 있었는데
자회사였던 이제 미국 법인을 지배 구조의 최상단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네이버 웹툰은 지배 구조의 하단으로 내렸고요. 자, 이 행보는 결국은 이제 미국 법인을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명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그 뒤에서 제 마블이나 뭐 DC 코믹스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이제 IP, 원천 IP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이버 웹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마블이나 DC 같은 회사가 이제 과거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업 모델을 그대로 지금 답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세계 최대의 컨텐츠 시장에서 평가를 받겠다라는 좀 야심찬 폭부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속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미국 시장이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거라는 이제 의미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물론이죠. 지금 미국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디지털 만화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넘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코믹스하고 웹툰을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이 좌측에 있는 요쪽 사이드는 이제 미국식 디지털 만화예요. 자, 미국에서는 이제, 아직은 이제 종이 만화를 소비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요. 뭐 디지털 만화도 좀 소비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만화라고 하는 거는 종이 만화를 이제 스캔을 떠서 일종의 전자책 버전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코믹솔로지, 지금 제가 여기 캡처 떠놓은 요 부분인데요. 이 코믹솔로지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용되고 있는 디지털 만화 플랫폼이고요. 이 코믹솔로지 외에도 마블이나 DC 코믹스 등이 이제 자체적인 앱 등을 통해서 이제 전자책 버전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웹툰을 좀 보실게요. 웹툰은 뭐 한국의 네이버 웹툰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지금 여기 몇 가지 이제 지금 그림들이 좀 보일 건데요. 뭐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한국에서 많이 봤던 것들 이런 거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포맷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제 만화는 제 출판 만화의 포맷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맷은 원래 이제 종이책에서 유래가 된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선의 흐름은 이 Z자 형태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짜져 있고요. 또 그 책의 사이즈에서 봐야 그 가독성이 좋은 거죠. 이제 미국의 이제 만화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마존 킨들을 등과 같은 전자책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만화를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아이패드 등을 통해서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로는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환경에서는 이게 너무나 작다는 거죠. 자, 지금 미국 만화들 지금 글씨 되게 작은 거 보이실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만, 너무나 작아서 좀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 웹툰이라는 거는 이 유래가 오래됐죠.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대중화가 된 거는 이제 한 2009년에 이제 스마트폰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부터예요. 이 웹툰이라는 포맷 자체가 스마트폰 화면에 딱 맞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 눈의 흐름이 이 특유의 이 세로 스크롤링 이 방법이 이 새로운 디바이스에 너무나 적합했던 포맷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웹툰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포맷이긴 합니다만, 해외 쪽에 나가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포맷이라는 게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고요. 네. 두 번째 좀 제가 그 웹툰에서 좀 좋게 보는 또 한 가지 이유인데요. 장르적인 특성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미국 만화죠. 캡틴 아메리카 이거 지금 캡처 떠왔는데요. 자, 미국의 만화는 좀 독특하게도 네. 슈퍼 히어로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그 슈퍼맨이 이제 처음 소개가 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마블에서 캡틴 아메리카를 내놓았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좀 어려웠던 상황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여서, 당시에 이제 슈퍼 히어로들이 대중들에게 큰 위안을 줬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서 한 60년대, 70년대에는 이제 또 마블 컨텐츠 중에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뭐 헐크니, 뭐 토르니,
뭐 앤트맨이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나치게 그 슈퍼히어로물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는 약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국의 만화 시장이 1점밖에 안 된다는 거는 결국은 독자층이 협소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겠지만 이 웹툰은 이 장르가 다 달라요. 그쵸. 네. 작가 입장에서 좋죠. 작가 입장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창작물을 얼마든지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이제 작가 입장에서 이제 말씀 좀 드려보면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마블 아니면 DC 코믹스 등 몇 개의 회사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만화가가 이제 출판사에 이제 취직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만화, 나의 작품 이런 거를 그릴 수가 없어요. 이 회사에 굉장히 좋은 IP가 있고 그 IP에 해당하는 작품, 예를 들면 이 캡틴 아메리카라는 작품을 뭐 저희가 만화라고 합시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같이 그리는 거예요. 여러 작가들이 같이 이 캡틴 아메리카를 그리는 겁니다. 자, 일종의 공장식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이게 뭐 일종의 뭐 직원이 하나의 부품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 소득 측면에서도 좀 한계가 있어요. 이 만화가가 올릴 수 있는 소득이. 하지만 이 웹툰이라는 장르는 좀 달라요. 지난번 시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웹툰이라는 플랫폼은 IP가 작가한테 귀속이 되고요. 또한 이 플랫폼에서 발생을 하는 뭐 광고라든지 뭐 유료화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판권, 뭐 2차 판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작가와 플랫폼이 나눠 갖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를 축적을 할 수 있는 작가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는 쪽으로 재능 있는 분들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 웹툰이라는 시장 쪽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한국과도 마찬가지로 좋아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웹툰이라는 콘텐츠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승산이 매우 있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웹툰 시장이 이제 커지니까 이제 종주국인 한국에서 이제 잘 나가는 이제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서도 좋아지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네, 저 네이버 웹툰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네이버 웹툰입니다. 자, 해외에서 라이브 웹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네이버 웹툰이 산업의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작가입니다. 자, 이 작가를 갖다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이제 도전 만화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이? 압니다. 네네. 네, 이 도전 만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마추어 창작자가 자기의 그런 작품을 독자한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들은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정식으로 이제 작가로 데뷔를 할 수 있는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죠. 네. 저는 그 시스템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놀랍게도 지금 이 시스템이 해외에서는 이제 캔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지금 캔버스에 소속되어 있는 글로벌 작가 수가 70만 명이 달한다고 합니다. 70만 명이요? 오. 70만 명에 달하는 그 예비 작가가 있다는 거는 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그 웹툰 작가들이 탄생을 할지 또 이 70만 명도 멈춰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네이버 웹툰이 이제 각국의 이제 플랫폼을 깔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작가가 육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작가는 초기에는 조금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코스트 측면에서. 하지만 산업을 키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뭐 16조 이상이 된다면 그 시장을 이제 선점을 하고 또 그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네이버 웹툰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로 올림푸스라는 작품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로 올림푸스라고 하는 작품은 미국에서 한 작년쯤 되게 잘 나왔던 작품이라고 해요. 이 작품은 그 신들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네. 좀 정서적으로 보면 예, 좀 곤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작품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네네. 주목해야 할 점은 작가가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 미국
인 작가의 이 레이첼 스마이스라고 하는 분은 바로 보시는 이 캔버스에서 처음 이제 발을 내딛었던 분이에요. 네. 결국은 이제 캔버스가 좋은 현지인 작가들을 육성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저희는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그 좋은 콘텐츠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2차 콘텐츠로 확장이 되는 모멘텀도 저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네이버 웹툰의 북미 쪽 성과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북미 지역, 지금 저희가 19년도 숫자까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략 좀 보게 되면 한 19년도에 이미 북미 지역 월간 이제 활성 이용자죠. 1,000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이용자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고요. 또 네이버가 사실 그 투자 많이 합니다. 이제 광고 마케팅 많이 돈을 써요. 자, 네이버는 작가도 만들어주죠. 작가도 육성하고 있죠. 그리고 이 웹툰이라는 단어, 뭐 직감적으로는 느낌이 오긴 합니다만 네. 사실 외국인이 웹툰을 본 적 있나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웹툰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광고 마케팅 비용을 아주 과감하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점은 네이버가 해외에 이제 거대 웹소설 회사 와패드를 인수한 점이죠.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 그 미국에 많은 출판사가 이제 권리를 갖고 작가는 이제 그냥 직원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웹툰은 굉장히 좋아지시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IP를 작가가 소유하는 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죠. 자, 네이버가 와패드를 인수한 거는 전 굉장히 중요한 네이버가 IP를 소유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웹소설 작가들 많이 있잖아요. 네. 웹소설 작가님들은, 글은 좀 쓰실지언정, 네. 그림을 그릴 줄 아시는 분들은 아니죠. 그쵸. 네, 이 다른 컨텐츠 장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회사가 자, 작가의 글을 소싱을 해서 또 적당히 괜찮은, 딱 잘 매칭이 잘 맞을 만한 그림 작가를 섭외를 해서 둘을 이제 매칭을 시켜서 새로운 웹툰을 이제 창작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케이스에서는 회사가 IP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웹툰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만들어진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그냥 플랫폼에 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IP를 갖는 건데요. 네. 회사가 프로듀싱을 하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IP를 많이 소유해야 뭐 마블과 같이 뭐 IP를 활용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좋아질 회사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IP 확보 이 부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생각해보면 마블이 만화책이잖아요. 마블로 영화도 너무 잘 되고 있고 또 넷플릭스에서 마블 드라마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만화가 잘 되면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이렇게 좀 이것저것 다 되게 다양한 포맷으로 이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네이버 웹툰에 이제 연재됐던 스위트홈도 이제 드라마로 이제 만들어져서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이제 모았는데요. 이제 웹툰 회사가 만화 IP를 가지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럼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연구원님 그 워킹 데드 보셨어요? 1화는 봤습니다. 네. 워킹 데드가 이제 미국의 되게 그 장기 시즌제물로 갔던 좀비 네. 드라마 컨텐츠잖아요. 네네. 이 워킹 데드 같은 작품이 이제 만화를 기반을 하고 있고 이 그 만화책을 기반으로 뭐 드라마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그런 성과를 낸 적이 있어요. 네. 이 만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토리 보물창고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것이냐면 만화라고 하는 콘텐츠는 제작비가 거의 들질 않습니다. 자, 만화라는 거는 작가님들이 그 투입을 하는 노동력, 네. 그러니까 노동 시간에 대한 대가 혹은 원고료죠. 자, 이게 제작비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반면에, 뭐, 영화나 드라마, 한국에서 사실 좀 시장이 좀 작으니까요. 네. 그 작은 한국 시장에서조차도 뭐, 드라마 한 시리즈 찍으려고 하면은 뭐, 시리즈당
한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가 지금 시세잖아요. 네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이제 100억 미만의 영화 잘 안 됩니다. 뭐 200억, 뭐 이렇게 최근 승리호는 200억 넘어갔습니다만, 이렇게 컨텐츠들은 뭐 드라마, 영화, 게임 모두 다 이 제작비 리스크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흥행을 못하게 되면 이 돈이 다 날아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검증되어 있는 이제 그 만화는 이제 제작비가 적은데, 이제 적은 제작비로 대량의 이제 IP를 확보해 놓고, 그 중에서 이제 독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잘 되는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만드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디즈니와 마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 가지 콘텐츠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픽사, 최근에 이제 소울 개봉했죠. 네네. 그리고 뭐 루카스 필름, 마블 엔터테인먼트, 또 디즈니 본체조차도 뭐 콘텐츠의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 컨셉과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마블이라는 이거 사실 원래 만화책 회사인데, 마블을 디즈니가 소유를 하고 있고, 이 마블의 IP를 활용해서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뭐 OTT 시장에서도 활용을 하고, 최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법인도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것도 키우는데 다각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보시는 거는 이제 마블의 매출액이에요. 2008년도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가장 최근이니까요. 네, 이 마블이라는 회사가 디즈니에 인수되는 시점이 2009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2008년이 저희가 그 획득을 할 수 있는 마블의 마지막 그 연간 그 매출이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업이 바로 퍼블리싱 매출이에요. 퍼블리싱 매출은 만화책입니다. 만화 출판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사이즈가 한 1억 불 정도밖에 안 되나요? 네. 뭐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하는 건 이 라이선싱 매출이에요. 자, 이 라이선싱 매출액이 거의 뭐 출판 매출 대비 거의 한 2배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라이선싱 매출이라는 거는 상당히 되게 좋은 매출원이에요. 이 마블의 캐릭터 IP를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캐릭터 IP를 뭐 영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 회사라든지 장난감 회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테마파크 등의 라이선싱을 해주면, 그럼 그걸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매출의 일정 퍼센티지를 로열티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로열티로 매출이 들어오는데, 근데 IP를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이익률이 굉장히 좋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본업 대비 2배나 되는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마블은 사실 자기 IP를 라이선싱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고 있던, 그러니까 결국 이 라이선싱이라고 하는 거는 2차 판권을 판다는 느낌하고 또 좀 비슷하죠. 2차 판권을 팔았는데 이걸 RS로 수익을 얻어오는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한데요. 자, 이 컨텐츠라는 회사가 기본 원천 IP를 가지고 여러 분야로 확장을 하게 되면 밸류가 올라가게 되는 게 자명한 거죠. 추가적으로 좀 그 필름 프로덕션한 매출이 2008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2008년도에 아이언맨 개봉하잖아요. 아, 네네. 네, 아이언맨 매출입니다. 2008년도에 마블이 이제 직접 영화 제작에 뛰어드는데요. 워낙 뭐 잘 돼가지고 뭐 지금까지 뭐 이어져 오고 있는 건 뭐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지금 이 시계열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만 2010년대에 와서는 영화 외에도 이제 마블이 드라마도 만들어내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만화책 IP가요, 비단 단순하게 드라마, 영화, 뭐 게임 등을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워낙 그 IP가 파워풀하기 때문에 OTT에서도 시장 판도를 뒤흔들 만큼의 파급력이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론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1년여 사이에 뭐 넷플릭스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글로벌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모을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뭐 픽사니 디즈니니 뭐 루카스 필름이니 또 마블이 있죠. 이런 킬러 그 컨텐츠들이 대량으로 있었다는 점과 팬데믹 상황,
그 외 몇 가지가 이제 어울려지면서 나왔던 성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올해 그 디즈니 플러스가 글로벌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는 제 이유는, 일단은 올해의 마블 라인업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영화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디즈니 플러스로 나가는 그런 작품을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완다비전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가 되었고, 네. 또 윈터 솔저, 로키, 미즈 마블, 너무나 그러네요. 가슴이 뛰지 않나요? 저희가 유명한. 굉장히 많이 영화관에서 봤던 MCU 영화의 뭐 스피인오프 버전이라든지 드라마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팬들 입장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안이 가입할 수가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즉 이런 킬러 IP가 이 OTT 시장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마블의 라이벌인 DC 코믹스 진영은 어떨까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미국에는 이제 통신사가 AT&T가 이제 워너미디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너미디어가 DC 코믹스, 슈퍼맨 뭐 등을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미국의 이제 2위 만화 출판사이고요. 네. 자, 이 스트럭처가 거의 이제 디즈니 마블 스트럭처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워너미디어라고 하는 회사는 일단 워너 브라더스,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네. 회사 가지고 있고, HBO, 이제 왕자의 게임으로 많이 알려졌던 이제 방송 채널이잖아요.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또 OTT도 최근에 이제 론칭을 하였죠. 그 HBO Max라고 하는 OTT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워너미디어라고 하는 회사는 DC 코믹스의 IP를 기반으로 영화, 드라마 등을 이제 생산을 해서, 자, 한편으로는 이제 워너 브라더스를 통해서 내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HBO를 통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관계사들을 힘을 좀 키워주는 역할도 하고요. 동시에 그 저스티스 리그라고 해서 올해 좀 그 DC 코믹스 IP 기반의 그 대작 그 드라마가 네. HBO 맥스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공개될 예정이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뭐 슈퍼맨, 원더우먼, 뭐 배트맨 등이 다 모이는 네. 마블의 어벤져스와 동일한 DC 코믹스판 어벤져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또 HBO 맥스를 구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마블, HBO 맥스는 DC 코믹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제 만화 IP가 OTT 시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네요. 그러면 위원님, 디즈니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라이선스 만기 도래하는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넷플릭스에서 빼고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슈 같은데, 저만 해도 사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오면 넷플릭스 대신에 이제 한동안 디즈니 플러스를 좀 구독할 것 같거든요. 이제 넷플릭스는 이제 경쟁사들처럼 IP 기반으로 좀 뭐 하는 게 없을까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 그 말씀 좀 나눠보면, 네. 이제 넷플릭스 막 볼 만큼 많이 봐서 이제 더 볼 게 없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지금 말씀 주셨던 포인트가 굉장히 그 넷플릭스한테는 위협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사이즈부터 좀 잠깐 보실까요?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이제 작년도 기준인데요. 컨텐츠 투자의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뭐 지금 후발주자인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투자를 하죠. 그래서 양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최강자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라이선스 만기가 된 이제 디즈니 작품들이 하나둘씩 좀 사라지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의 넷플릭스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잘 나가고 있느냐. 일단 제가 좀 살펴봤더니, 글로벌 3위로는 이런 작품이 있더라고요. 루시퍼라고 하는 작품.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그 악마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악마가 이제 그 미국의 뭐 경찰부 비슷한 뭐 일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건 이제 원작 만화가 있어요. 이게 DC 코믹스 원작 만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관을 봤었을 때 글로벌 4위를 했던 드라마는 무엇이었냐? The Umbrella Academy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것도 슈퍼히어로물이에요.
원작 만화가 있습니다. 이 원작 만화는 미국의 다크호스 코믹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DC 코믹스보다 한두 단계 낮은 MS를 가지고 있는 이제 중견급 만화 출판사의 원작을 기반으로 좀 제작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 외에 작년에 이제 연말에는 이제 넷플릭스 스위트홈 같은 작품이 또 되게 잘 됐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검증되어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작물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뭐 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도 좋고 네. 또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도 좋은데요. 자, 넷플릭스는 그러면 뭔가 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보시는 이 작품들이 어쩌면은 이제 넷플릭스의 방패가 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2017년도에 넷플릭스 최초의 M&A가 발생을 합니다. 넷플릭스가 밀러월드라고 하는 영국의 만화 출판사를 인수를 합니다. 네. 자, 이 영국의 만화 출판사에서 나왔던 해당 IP를 기반으로 몇 개의 이제 영화가 과거에 만들어진 바가 있는데, 가장 유명했던 작품은 킹스맨. 오. 연구원님 혹시 그 킹스맨이 네. 만화책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 모르셨지요? 몰랐습니다. 저도 이걸 조사하기 직전까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이 아무래도 흥행성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17년도에 넷플릭스가 밀러월드를 인수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당연히 이제 그 밀러월드 IP 기반의 컨텐츠,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부터 자,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각종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이 줄줄이 이제 공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주피터스 레거시라고 하는 작품이 좀 빨리 대중한테 공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넷플릭스는 솔직히 양적으로 투자만 많고 킬러 콘텐츠는 어쩌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잘해주게 된다면 네. 그러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좀 방패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올해도 이제 많은 작품들이 이제 웹툰 혹은 만화 IP를 기반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더더욱 그 가치는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글로벌 만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죠.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실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 건지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해답은 이제 추후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시다면 다음 유한타 투데이 영상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유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는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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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한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한타 증권.